안녕하세요. 톡앤스탁의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 톡앤스탁에서는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증권 전문가분들과 함께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를 재미있는 코너들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한 주가 또 이렇게 흘렀습니다. 오늘 금요일 이 투자의 참견이라는 코너를 진행합니다. 이 투자의 참견에서는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겪었던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고요.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이 법적인 문제로 솔루션 제시해드릴 겁니다. 자, 톡앤스탁은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02-2654-9188 02-2654-9188로 전화 주시면요. 이 실시간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문자 샵 3989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이 역시 실시간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톡앤스탁 검색하시면요. 상담 게시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오니까요. 이 점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노란톡 메신저에 톡앤스탁 혹은 별톡방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이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실시간 가이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도 같이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참여 이벤트로 종목 상담, 퀴즈 이벤트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기초교육 VOD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퀴즈 이벤트 정답자 3분께는요. 우리 톡앤스탁 스타분들의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이 중 한 분께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 선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 퀴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글로벌 투자 상품 중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아닌 것은 1번 구리, 2번 골드, 3번 미국채입니다. 자, 오늘 시청자 퀴즈 힌트, 닥터 쿠퍼. 이것을 좀 한국어로 얘기하면 좀 쉽겠죠? 자, 여기까지 힌트 드릴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 샵 3989로 문자 바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톡앤스탁 투자의 참견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의 참견 생방송 신년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려야겠죠? 김본 스타님과 선재 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일단 우리 김본 스타님. 예. 오늘 이 시장이 전일 미국 증시 상승으로 분위기가 참 좋았었습니다. 네. 갑자기 미국이 이란 공습으로 점심시간 직전이었죠.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좀 이따가 좀 이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좀 알아볼 예정입니다. 일단은 코스피가 2200포인트에서 밀렸고 코스닥은 680선 탈환 직전에 결국 밀려 내려왔습니다. 좀 오늘 이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앞으로 좀 코스피 코스닥의 또 대응 전략까지 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오늘 시장 주말 동안에 이제 이란과 미국 간에 이제 추가 주말이 아니죠. 연휴 동안에 사실 이제 추가 행동에 초점이 좀 많이 맞춰져 있는 상태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미국이 일단 저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봤습니다. 트위터를 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소식이 있고 난 뒤에 이제 이란을 공습한 게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 드리면 이란을 공습한 게 아니라 이라크의 바그다드의 이란 현재 이란 시아파 민병대 사령관하고 그 다음에 이란 혁명수비대 이제 사령관급 있는 사람이 이제 이라크에 있다가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수를 받아서.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예, 이 코멘트가 아니죠. 미국 송조기를 이렇게 딱 올려놨어요. 그거 보니까 인정하는 거겠죠? 네. 일단 인정은 한 겁니다. 우리가 한 거다. 인정을 한 건데. 자, 중요한 거는, 당분간 이제 혼조세를 좀 지속하지 않을까. 저는 약간 좀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참 제가, 지수 코스피 2200, 코스닥 680을 넘어서 700, 코스피는 2200을 넘어서 2240까지 얘기했는데, 무한하게. 무한하게 2200 찍고 680 찍고 680 못 찍었지만 680 근처까지 갔었죠. 근데 그러면서 일단 밀렸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 경원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전쟁과 재앙에는 맞서고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네, 즉 전쟁 위험에는 맞서라. 네. 사야 된다. 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매수를 얘기 드리고요. 실제로 오늘 저희는 감사합니다 땡큐 하면서 사실 어제 저희가 도란토 메신저에 있는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하고는 어제 수익 실현 많이 했어요. 네. HFR부터 해가지고 네네. 매지온 엄청나게 오르더라고요. 예, 오늘 솔브레인까지 올라와서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수익 실현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수익 실현 하도 많이 해놔서 이러다가 더 가는 거 아니야 사실 내심 걱정했는데 오늘 밀려서 너무 고마웠어요. 네. 어떻게 보면 좀 고맙긴 한데 일단은 이제 코스피는 당분간 이제 조정을 약간 혼조세를 좀 보이고 이게 단기간에 끝날 이슈인지는 아닌지는 주말에 지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말에 지나봐야 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기관 매도 주체가 현재 이제 코스피 이제 지금 현재 매매 종합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시면은 이틀 동안만 볼게요. 이틀 동안 보면은 금융투자가 네. 약 1조 원을 매도했습니다. 혼자. 예.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금융투자 단기 플레이어들. 이 금융투자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분들은 그냥 증권사 딜러들, 프랍 딜러들 보시면 다 금융투자예요. 네. 금융투자 속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단기 투자예요. 단기 투자이기 때문에 이미 12월에 아주 급격하게 매수했던 거. 12월에 급격하게 매수했는지 아닌지 한번 볼까요? 자, 12월 1일로 놓고 12월 말일로 한번 놔볼게요. 보시면 금융투자 2조 원을 매수를 했어요. 이거 얼마 못 간다고 제가 네. 얘기 드렸잖아요. 바로 새해 들어서자마자 한 1조 원 정도 팔았죠. 이미 절반을 팔았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정도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시장이 버텼다는 거는 저는 오히려 좀 이게 긍정적이지 않나. 금융투자는 단기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연기금도 물론 많이 매도했습니다만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일단 비중이 작기 때문에 매도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개인 순매수가 상당히 강하죠. 4,600억 정도 올해 들어서 2020년 들어서 이틀밖에 안 지났지만 4,600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12월에 양도 차익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매도를 미리 했었거든요. 매도했으면 이제 연말에 딱 끝났잖아요. 네. 연초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인데 양도 차익 때문에 그냥 매도를 했어요. 일단 네. 매도를 해놔야 되니까 매도를 한 상태고 그럼 올해 새로 들어왔죠? 그러면 사야죠 다시. 다시 사야 되겠죠? 네. 다시 사야 돼서 KMW가 급등한 이유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KMW가 어제 급등을 했는데 그 이유도 KMW가 작년에 수익이 워낙 많이 났었던 종목이고 네. 그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양도 차익 과세 때문에 빠져나온 부분은 다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개인 순매수는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대주주 양도 차익 물량, 회피 물량이 다시 재지입한 물량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트렌드가 약간은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외국인이 어떻게 들어와 주냐 마냐에 이제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토요일 남았잖아요. 네. 이틀 동안 미국하고 이란하고 뭐 설전을 주고 받을 가능성이 좀 높고 설마 전쟁까지 가진 않죠? 일단 이라크에서 벌어졌잖아요. 네. 예, 이라크에 벌어졌기 때문에 이란도 자기네 본토가 공격당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오버하기는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싸우면 이란은 원사이드로 밀리기 때문에 네. 원사이드로 밀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싸우지 않으려고 할 거고 자존심을 챙기려고 할 건데 그런 노이즈가 좀 계속되는 흐름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노이즈가 한 일주일 정도밖에 더 가지 않을까. 저는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좀 상당히 또 다시 해소돼서 1월 효과에 본격적으로 들어설 것이다. 저는 그래서 아직도 2240, 코스닥 700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선제스타님 볼 때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선제스타님 새해 처음 뵙죠. 네, 새해 복 맞습니다. 많이 받으시고요. 네, 많이 자, 받으십시오. 일단 우리 오늘 코스피 200 선물도 외국인의 순매도에 지금 기관이 좀 소폭 순매수를 해주면서 지금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일단 시장 대응 전략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이렇습니다. 네. 우선은 우리가 291지수를 목표로 끌고 와서 우선 300지수 확인 작업을 열어놨었는데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뭐 국내 선물 지수 같은 경우는 285지수 지지력도 굉장히 중요하게 네. 보고 있고요. 매물대는 285, 275 두 매물대가 있으나 우선은 285지수 매물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뭐 장기적으로는 315지수, 그다음에 325지수를 내년부터 계속적으로 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종합지수로 보자면 종합지수는 뭐 이렇습니다. 뭐 지금 2150 지수, 그다음에 네. 2130 지수 지지력들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채널 상단부에서 맞고 계속적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으나 내년 이후에 2500 지수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들을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130 지수 지지력 여부, 그다음에 2500 지수까지 다시 배팅 갈 수 있는 여력을 네.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조정 국면이 좀 있기 때문에 조정 구간들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중요한 거는 우선은 얘는 가정 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뭐 이런 형국에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눌린 구조가 있었습니다. 우선 계속적으로 지지하고 돌파해서 안착 시도를 했으나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흘러내렸었죠. 그리고 반등 여력을 보였으나 여기서 계속적으로 막혔습니다. 지금은 쌍 고점으로 보이나 얘네들이 전반적인 흐름들 네. 추세 돌파 안착을 해서 전체 채널 구조에서 중심 라인들을 뚫고 올라가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평에 대한 뭐 매물대 중심 구간들 흐름들을 약간 해치는 매수 그림들이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 네. 얘네들 그림이 우선 상단부까지 관련 노력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아직 눌린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285 지수를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걸 못 지킨다면 우선은 275 지수까지 출렁거릴 수 있으나 네. 얘네들이 285 지수 부근을 제대로 못 지킨다면 아무래도 내년 중반기까지는 혼조세를 오랫동안 들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강한 지지력들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290 지수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으나 여기서 뭐 매수 수익이 없는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바로 쫓아가긴 좀 그렇고요. 네. 우선 좀 조정 국면을 좀 기다리셨다가 뭐 아래 구간에서부터 다시 롱포에 대한 배팅들 좀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 구간부터는 약간 혼조세를 들고 그다음에 285 지수 중심으로 네. 혼조세를 들더라도 아무래도 장기적으로도 뭐 그렇게 불리한 상황은 아닐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투자의 참견 신년 특집으로 준비한 만큼 여기에 관련된 좀 이슈와 사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바로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의 군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쿠드수군 사령관이 지금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국 공습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번 공습에 이라크의 친일한 이 시아파 민병대 이 아부 마흐디 알무한디스 부사령관도 숨졌다고 하는데요. 자, 이란은 곧바로 이 가혹한 보복을 천명했습니다. 자, 오늘 국제유가부터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이 금 그리고 미 국채 또한 이 빅스 지수는 급등을 하고 나스닥 선물 지수는 급락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증권 전문가이자 국제정세 전문가시죠. 우리 공식적인 역사 선생님이시기도 하는데 우리 김버스타님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국제정세 전문가는 아니고요. 네, 일단 역사 뭐, 선생님이시죠. 네, 역사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네, 좋아해서 그런 거고요. 일단 좀 얘기를 드리자면 이란, 이라크 관련해서 얘기를 좀 중동은 무조건 순위파, 시아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순위파는 도대체 뭐고 시아파는 뭐고. 네. 이제 그 시아파, 순위파 갈라진 거를 설명을 하면 제가 오늘 이거 1시간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서 갈라진 거는 이제 대충 이제 어떻게 선지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져요. 이게. 그리고 선지자를 누굴 인정하느냐. 그래서 이제 원래는 순위파가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순위파가 약간 좀 이단 같은 약간 느낌이거든요. 저는 약간 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일단 제가 그래서 가볍게 제가 자료화면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중동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동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네. 하늘색,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이제 순위파고요. 네, 황색이 시아파. 네. 시아파 맹주는 이란, 순위파 맹주는 사우디아라비아. 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한 나라가 모두 다 순위파, 시아파면 괜찮아요. 네. 근데 섞여 있는데 한번 볼게요. 섞여 있는데 이라크 섞여 있죠. 네. 네, 이라크 섞여 있죠. 그 다음에 시리아 섞여 있죠. 예. 그다음에 예멘 섞여 있죠. 맨날 여기서 싸우는 겁니다. 오.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이슬람 종교는 일단 타 종교하고 싸우는 것보다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게 더 심해요. 그래서 일단 시리아 내전이 이래서 일어나는 거고, 자, 시리아 내전 어떻게 이라크는 어떻게 해서 계속 내전이 있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느냐? 네. 이라크가 원래 사우디 정권이 순위파예요. 후세인 네. 정권이 순위파인데 소수 순위파가 다수 시아파를 지배를 했었죠. 그리고 난 상태에서 시리아는 반대로 정권을 시아파 가지고 있습니다. 순위파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싸우다가 결국 IS 우리가 잘 아는 그 IS가 이 후세인의 후계자니까 네. 순위파거든요.
시아파가 이 IS를 척결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오늘 숨진 그 민병대 아부 마흐디 알무한디스 이 사람은 원래 이제 IS 격퇴할 때 상당히 공을 세웠던 인물이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미국하고 손잡고 열심히 싸웠어요. 네. 싸웠다가 오늘 죽은 거죠, 이제. 자, 중요한 건 이제 이란 같은 경우, 이란의 역사를 좀 보면 이란은 예전에 친미국가였어요. 미국 없으면 못 살았던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미국도 미국의 F-14라는 그 전투기가 있는데 이 전투기 전 세계 단 어느 나라도 수출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란에 수출했어요. 네. 이때 이란이 서로 짝짝꿍했으니까 서로. 그 유일하게 F-14를 수출한 나라가 이란이거든요. 뭐 그건 이제 잠깐 얘기로 겉들인 거고요. 근데 미국의 지원을 받은 팔레비 왕조가 원래 이슬람 그 이란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네. 이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린 게 이슬람 혁명. 그 무너뜨릴 때 선봉했었던 게 혁명수비대.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때 네. 이제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란의 팔레비 왕조가 무너졌었고 친미 그 왕조였는데 이후에 이제 이슬람은 종교 지도자가 최고 권력을 갖는 약간 신정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네. 한마디로 별로 좋은 체제는 아니죠. 예, 종교하고 정치하고 분리해야 되는데. 예. 그리고 시아파가 다수인 이라크에서 이제 이란의 영향력이 당연히 확대가 되겠죠. 후세인이 있을 때는 확대가 안 됐어요. 네. 후세인이 수니파였으니까. 근데 후세인이 죽고 나서 시아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라크를 미국이 점령할 때 시아파를 대통령으로 올렸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란하고 시아파가 서로 친하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둘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라크 다수당 시아파 성직자 이라크에는 현재 다수당이 시아파 선직자인 알사드르, 네. 알사드르가 이제 이끄는 네. 알사이룬이라는 당이 있습니다. 이 당이 지금 현재 이라크를 이제 집권당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알말라키라는 전 총리가 있어요. 이 총리는 이란하고 좀 친한 총리예요. 근데 이 총리가 물러나고 나서 이라크 최대 정파 연합인 비나블록 얘네가 친이란파죠. 친이란파인데 여기서 총리를 지명하니까 대통령이 나 싫어. 같은 시아파인데도 친이란하고 또 갈려요 또.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서로 싫어서 둘이 서로 지지고 볶고 하다 보니까 이라크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이라크 같은 경우는 친이란, 친민족 또 순위파, 친국가 이 네 가지 파로 분열돼서 복잡하네요. 정말 네. 난장판이에요. 네. 난장판이 된 상태고 그러니까 네. 시위하다 수백 명 죽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우디는 오늘 이제 미국의 이 공습 때문에 사실 사우디가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물가가 올랐잖아요. 네. 너무 고마울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표정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표정 너무 좋은데 웃지는 못하고 표정 관리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포인트로 봐야 될 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군사 합동 훈련을 불과 며칠 전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약간의 위협.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상당히 좀 빠르게 대처를 한 이유가 네. 이 합동 군사 훈련이 어느 정도 미국한테 약간 위협을 줬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이라크 내에 이란 인사가 있을 때 네. 그때 처리하자. 그래서 빠르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괜찮은 거다. 저는 왜냐하면 이란에 이 사람이 있는데 미국이 이란을 본토를 쳐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크게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네. 이번에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왜냐면 이란 본토를 공격한 것도 아니고 이라크 내에서 아마 대리전 정도로 벌어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국지적으로. 그러니까 네. 아무리 악화가 돼도 국지적으로 좀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걸 좀 우리가 좀 감안을 해보자. 제가 죽어라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설명드린 이유는 이라크에서 싸우는 게 서로 다 마음 편합니다. 지금. 이란도 굳이 미국하고 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해가지고 뭐 미국 항모를 뭐 타격한다거나 그럴 능력도 없지만 그런 능력도 없지만 말은 다 자신감 있게 말을 해요. 네. 뭐 솔직히 이라크하고 미국하고 싸울 때도 이라크 그 사령관이 그랬잖아요. 우리 자신 있다. 근데 가전하지 한 단만에 다 무너졌잖아요. 네. 미국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길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바로 치긴 좀 쉽진 않아서 제가 봤을 때는 이라크 내에서 명분도 좀 살리고 자국 국민들이 막 미국하고 한판 붙어보자 막 이란에서 내부에서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그걸 보면 이라크에서 그걸 하면 돼요. 이라크 국민들만 좀 안타까운 거죠. 그 내에서 싸움이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저는 최악의 경우 그 정도 상황에서 끝날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매수의 기회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뉴스플로우가 악화가 되더라도 우리는 분할로 대응하자. 전쟁에는 맞서자.
전쟁에서 지금까지 전쟁 나서 심지어 났을 때도 폭락을 했지만 그거 다 만회하고 다 올라왔거든요. 예, 그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우리는 좀 느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선지스타님. 네. 지금 사실 이런 무력 충돌 때문에 국제 유가가 좀 올랐잖아요. 근데 네네. 한때는 지금 거의 64달러 가까이도 오르기도 했었는데 여기 좀 대응 전략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네. 우선 55달러 지지된 아이들은 66달러를 향해서 간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어제 아시아 유럽장에 잠깐 눌렸다가 매수로 배팅이 들어갔었는데 원래는 아시아 유럽장이 반등을 주면 좀 눌림을 보고 나서 그다음 매수로 돌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9시부터 리딩할 때 이제 저희가 눌림 매수를 계속적으로 잡았었는데 사실 뭐 이슈에 대한 걸 몰랐기 때문에 사실 고가를 바로 넘어가는 배팅은 하지 않고 네. 그다음에 매수만 가지고 뭐 어느 정도만 뽑아 먹었었죠. 자, 우선은 64달러까지 안착을 했습니다. 우선 오늘 오전 중에 리딩을 할 때 이 구간대 지지력들 62.7080대 그래서 지지력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62.70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 애들은 매수를 계속적으로 인정하고 싸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조에서 64달러를 건드리고 빠지고 있죠. 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같은 구조에서 어느 정도 채널 구조의 느낌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차익이 나오는 구조는 이 구간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급등 최고점이 있고 그 다음에 매물대는 그 아래 구간들 마지막에 급락을 했던 구간들 그래서 급락한 구간들 그 채널 전체적인 상황에서 눌림들이 생기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60달러 지지력들이 확보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64달러를 안착 시도를 하고 있으나 네. 얘네들은 지금 구조에서 뭐 차익이 나오고 있고 전고점을 잘 지지를 못하고 있죠. 추가적인 이슈나 진행 상황을 보겠다는 시장의 네. 사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다면 우선은 오늘은 63.20부터 10대 지지력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63.10대가 저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들을 다시 뛰어넘으면서 지지력이 확보해서 64달러까지 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차익 매물이 나왔다면 우선은 오늘 63.20대 그 다음에 60달러 지지력들이 확보됐다고 언급을 드린 이유는 이 이슈들이 63달러를 깨고 내려오기 시작하면 우선 61.5060대 지지력까지 전체적인 부합을 한번 들 수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우선은 채널 구조의 역할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보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면 이 채널 구조에서 지금 뭐 이런 지지력에 대한 수평적인 지지력들은 거의 채널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내일 구조에서 이 구간들 61점 초반대 지지라인들 굉장히 중요한지를 보시고 우선은 미장 전에 유럽장에서 우선은 고가 64달러까지 건드리고 나서 전고점을 지지하지 못하고 눌린 거기 때문에 추격하기보다는 얘네들은 눌림에서 분할 매수나 그다음에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추가적으로 밀린 애들을 잡는 게 좀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매도 또한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슈가 터진 상황에서 보통 금요일 날 어느 정도 눌린 구조에서 최고점에서 되돌림을 봤다는 건 다행이나 얘네들 오늘 63달러 초반을 못 깨겠다 그러면 오늘 뭐 고가와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아침까지 신고가를 건드리지 않으면 차익들이 잘 나오지 않을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채널 상단부에서 중심 지지력들 그래서 62.70대 오늘 오전에 지지하고 그다음에 63.10대를 넘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혼조세 들 때는 다시 63.10대 지지력의 단타 여부나 보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초반까지는 우선은 추가적으로 고점 돌파하지 않는지 고점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좀 더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지금 움직임에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매수포가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익에 대한 관점을 두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올린 애들 거기서 추가적으로 20틱 정도밖에 올리다가 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미장을 기다렸다가 추가적인 향방을 보겠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점을 추가적으로 계속 높이고 있다 그래서 얘네들을 바로 대응하기는 좀 어렵다. 모든 게 타이밍이기 때문에 얘를 배팅했는데 오늘이나 월요일 날 바로 얘네들이 돌파하지 않는다면 어차피 눌린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매수가 강력하지 않으면 차익을 하고 더 좋은 자리를 모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슈는 좋으나 오늘 오전에 사인 드렸던 것처럼 매수에 분할을 대기하시든지 이렇습니다.
오늘 했던 말을 말씀드리자면 61.90대를 돌파한 애들입니다. 네. 얘네들은. 그리고 고점 그다음에 중심 딱 지지를 되기 때문에 아래쪽은 잘 안 내려올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10까지 혼조세를 띄다가 얘네들이 돌파할 거다. 근데 걔네들이 돌파하더라도 원체 많은 물량들을 갖고 올라왔기 때문에 얘네들이 고점을 크게 높이지 못하고 고점 지지력을 보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중심을 지지하고 올라간 아이들은 다시 배팅에 대한 중심 구간들, 지지력들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63점 초반대 지지력들을 한번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 네. 선재사님하고 그 수요일 날 네. 항상 그 트럼프 살점목을 같이 했었는데 그때 항상 오일을 올 반등 지난번 급등했다 급락자리에 네. 다시 올라올 거다 했는데 귀신같이 올라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오늘 그러니까요. 오늘 이 벌어진 거 보고 선재사 한 달 전부터 얘기했던 게 이렇게 와, 그림이 맞는구나. 오늘 10시 네. 좀 넘어서부터 엄청 뛰었네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게 혹시 미국의 네. 공습을 아시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러게 우선은 저도 뭐 아신 거 아닐까요? 60달러 네. 지지하면서 하는 게 보니까 아래 구간들을 아예 지지했다고 생각하고 음. 66달러 확인 전략들을 계속적으로 펼칠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제 좀 조마조마했죠. 매수를 잡았는데 지수 골드 뭐 국채 다 갔는데 달러 인덱스도 매수로 올라갔는데 크루돌이 너무 안 가서 저희가 주력 종목으로 매수를 잡고 어제 싸웠는데 너무 안 가서 사실은 좀 어제는 좀 화가 많이 났었죠. 생각보다 너무 어제 근데 오늘 한 적게 번에 올라가서. 그냥. 네. 10시 넘어서부터 진짜 한 번에 뛰었네요.